대립의 불똥이 충북 혁신도시 복합치유센터로 옮겨붙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관련법이 정쟁에 밀려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농업용수를 대는 농수로에 사람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수로는 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규정이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 현장에서는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수입 맥주 농약 성분에 관한 뉴스도 검사 결과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 첫 번째 리스크라고 합니다만 국회 파행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관련 법이 상임위에서 발이 묶이면서 언제나 진척을 볼지 예상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 극한 대립의 불똥이 충북 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로 옮겨붙었습니다. 오는 2023년 개원을 하려면 올 상반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관련법이 정쟁에 밀려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법의 근거 조항을 지정 운영에서 설치 운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첫 발도 떼지 못한 겁니다. 법안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탄력이 붙는 거죠. 네네. 음성군은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청와대와 간담회까지 벌였지만 조기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소방청 예산에 한 58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해 당분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설립 지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농업용수를 대는 농수로에 사람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가 되면 더욱 그런데요. 정진규 기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렇게 마을 인근에는 커다란 농수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의 폭은 약 3m, 깊이는 2m가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이 농수로 어디에서도 안전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농수로와 농로를 구분짓는 턱은 한 뼘도 채 되지 않는데 아예 턱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곳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펜스는커녕 경고 표지판조차 없는 겁니다. 여기 차이니까 물 내려가면 올라오셔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죠. 한 번 빠지게 되면 노약자는 물론 성인도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실제로 올 초 마을 주민이 이곳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술 먹고 와 쓰러져서 물은 이렇게 있지. 그 뭐 나올 데는 없잖아. 농촌이 아닌 곳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청주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안전시설이 없는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아예 토사들이 사라지면서 사고의 위협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엔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우기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로등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가다가 헛디거나 하면 어두운 상태인데 뭐 안전사고 상당히 크죠. 청주에 설치된 이 같은 농수로 길이만 무려 110km. 이중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12km에 불과합니다. 농수로는 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 농업 주민들이나 또 농수로를 이렇게 이용해서 지나는 우리 일반 시민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루빨리 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 이런 사이 최근 3년 동안 20명이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에 빠져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최근 법원이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주장이지만 법에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도내안 준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벌어진 초음파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병원은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맡겨오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모두 의사로부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었던 의사들의 어떤 영업의 업무의 형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초음파 검사 방법을 배운 방사선사, 이른바 소노그래퍼의 행위에 대해 의사의 잘못이라며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행령에서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 진단의 우려 때문입니다. 당장 의료 현장에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소노그래퍼의 초음파 검사 이후 의사가 정지화면이나 동영상의 일부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의사를 내세우고 수십 명의 소노그래퍼가 대리검사를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병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면허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20명, 심하게는 25명의 소노그래퍼가 동시에 초음파 검사를 하루에 100명 이상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검사하는 거에 비용이 20분의 1, 심하게는 50분의 1까지 절감시키고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자기 합리화로 횡행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스스로 나와 자신의 가족이 이런 진료를 받고 싶은지 묻고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비탈면 토사 유출로 교통이 전면 통제됐던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RC와 회인RC 구간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유실된 토석을 일부 제거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나머지 한 개 차로는 비탈면을 깎는 등 추가 공사가 끝나는 대로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된 SNS. 때때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포장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수입 맥주 농약 성분 검출 괴담이 그렇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최근 4캔에 $10,000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 맥주. 그런데 얼마 전 SNS와 인터넷상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맥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시글이 잇따랐습니다. 불안감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맥주 41개의 성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불검출, 괴담에 불과했던 겁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된 질량 분석법, LC-MES법이라 하는데 이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1개 모든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이 왜 벌어진 것일까?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낸 보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데 미국 환경청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NS상에는 이미 제목부터 인체에 유해한 제초제가 들어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몰두하다 보니 사실 확인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정보가 확인되기 전에 이제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는 워낙 크니까 잘못된 정보에 근거에서 어떤 그 판단이 내려지고 그게 이제 법이나 제도로 반영이 됐을 때 사회 전체가 피해를 이제 가장 본다 볼 수 있겠고. 여론 소통의 주요 도구로 등장한 SNS. SNS에 떠도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비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를 이제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제 방법이 이전보다 간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갑 없는 세상이 점점 앞당겨지는 느낌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편의점입니다. 커피를 구입한 고객이 제로페이로 결제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자신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자 커피값 4,800원이 편의점 점주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이른바 소비자 QR 결제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그 소비자 제시형 QR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드를 찍는다든가 결제 금액을 입력할 필요도 없이 바로 결제되니까 사용하기가 엄청 편하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는 연 매출이 8억 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한 4, 50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게 제로페이가 확산이 돼서 많이 그게 경감이 되면은 저희한테 이득이겠죠. 제로페이는 현재 간편 결제사 8개와 은행 공동앱 1개, 은행 개별 앱 12개 등 모두 21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8개를 비롯해 전국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배달 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제로페이 가맹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정작 사용자에게 줄 당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내년 7월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용역 결과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의 가장 큰 전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문 박물관은 김치, 화폐 등 특정 분야의 자료를 전시하는데 의림지 일대의 역사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대해 공인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천시는 다른 지역에 소장돼 있는 출토 유물에 대한 대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창고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에는 영동군 설계리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1,500여 평을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제한속도 규정보다 100km나 넘겨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4살 A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진천의 한 지방도로에서 최대 시속 187km로 운전을 하다 2차 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